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죠. 벌써 이제 2월달이 되어버렸어요. 1월달에는 제가 이제 스케줄이랑 뭐 좀 본가에 가 있고 하다 보니까 못 올렸는데, 자, 2월달에 갑자기 모의고사 영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 영상 같은 거 이제 올해를 시작하는 이제 또 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영상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기출이랑 수특이랑 수완을 좀 정기적인 시간 내에 꼭 올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말에 계속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 2월달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번에 나오는 수특 PDF 파일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뭐 자히스토리나 뭐 마더텅이나 아니면 뭐 기출의 미래나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풀 거란 말이죠. 그거와 동시에 이제 중복되는 부담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또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세트로 먼저 강의를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모아서 이제 보면 그런 문제집들이 유형별로 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제가 재편집해서 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2학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수능 풀었으니까 수능 빼고 나머지를 다 업로드하고 시간이 된다면 21년도까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종이다에서 다 풀었어요.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3월 모의고사부터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나올 때마다 항상 풀었어요. 근데 풀었는데 항상 업로드를 못해서 다 까먹어버려서 새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풀어서 지금 좀 더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리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좋았는가, 어떤 문제가 좀 유의미했는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어요. 3월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좀 무난했고, 제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3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냥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시험지 치고는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화학이 22학년도 화학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했고, 수능에서도 화학이 제일 어려웠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특이나 수완이나 잘 풀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 말고 이제 재작년이죠. 맞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수능의 기조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는 고착화가 되고 있다. 사실 신유형이라고 나와봤자 이제 몰에다가 동의어서 섞어 나오는 유형. 그리고 이제 뭐 중화반응이랑 화학반응 양적 관계는 계속 비슷한 경향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점점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쭉 갈수록 쉬워져요. 킬러는 쉬워지고 중킬러들이 조금씩 꼬아내고 어려워지고 뭐를 섞어내는 유형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얘는 1등급 컷이요. 47이었고 네, 2등급이 40이었습니다. 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갭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뭘 말하고 있냐면 일단 킬러 문제를 비롯해서 중킬러 문제들을 못 풀어서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즉 1등급과 2등급의 갭이 많이 난다. 그만큼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친구들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그러면 서론은 좀 길었네요. 항상 리뷰를 할 때는 이제 뭐가 있었는지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뭐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자, 탄소화합물 구성원조 3가지 수용 산성하면 뭐 끝났죠. 산성이면 아세트산밖에 없네요. 끝났습니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에요. 맞죠? 구성원조 3가지 예, 맞나요? CHO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성 수용의 정답은 아세트산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요즘 요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이제 동적 평형 문제가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자, C2H5OH 이건 뭐예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에탄올에 자, 뭘 넣었다고요? 액체 에탄올을 넣고 기체에 뭐를 측정했다. 자, 항상 기준선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동적 평형 문제는. 자, 액체와
기체가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 자, 액체가 기체로 변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T2 때 동적 평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T2, 너가 동적 평형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쭉 그려가는 거예요. 맞죠? 동적 평형이고 그대로 남았죠. 이때 액체분의 기체의 양이 X이다 라고 했어요. 맞죠? X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체가 T2일 때 B였어. 너가 B였다, 맞죠? 그럼 너가 B라면 너는 얼마여야 돼요? 너도 B인데 X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면 이 액체의 양은 얼마 있었겠어요? B가 약분돼야겠죠? 그러니까 X분의 B만큼 있어야겠다, 맞죠? B 나누기 X만큼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X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 있겠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T3는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겠죠. T3에서도 이 값은 X가 유지됐을 겁니다. 맞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기억. 자, B가 A보다 크다. 자, 기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갈수록 기체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B가 A보다 큰 거 당연히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 니은 T1일 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무조건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는 유지됩니다. 근데 응축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 응축 속도는 증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다라고 했었죠. 맞죠?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가 우리가 T2 지점에서 만났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럼 T1 때는 뭐예요? 증발 속도가 더 컸어요. 얘가 응축 속도가 낮고 그럼 얘는 1보다 작습니다 하면 맞겠네요. 맞죠? T3일 때 어떻게 돼요? 얘 양은 어떻게 돼요? X보다 크다가 아니라 X입니다. T3. 왜? T2일 때 동적 평형이니까 T3에도 동적 평형이 유지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T3 때도 X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신 친구들을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창 이제 또 우리가 시사적으로 요소수가 많이 유행했어요. 요소수 이제 또 막 부족해서 막 엄청나게 값이 폭등해서 또 이제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소수와 관련된 설명이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 엔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생성된다. 그렇죠. 연료를 경유로 쓰니까 질소산화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디젤 엔진의 요소 그리고 요소와 물이 혼합된 요소수. 요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소와 물이 혼합돼서 요소수를 만들었대요. 맞죠? 그냥 물에 녹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넣어주면 연료의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 이거 보면 돼요. 우리는 내용은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결론만 보면 됩니다. 연료의 연소 반응이 뭐예요? 발열 반응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맞죠, 우리는. 그리고 연료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흡수한대요. 뭐라고요? 연소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게 뭐가 주체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요소수를 넣어주면 디젤 엔진에 요소수를 넣어주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열을 흡수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연료가 연소 반응하는 건 발열 반응이다, 맞죠? 근데 요소수가 열을 흡수해서 요소가 분해되는 이 과정, 국어이죠, 맞죠? 국어죠. 그러면 요소가 분해돼서 열을 흡수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가 일어난 거죠, 맞죠? 몰라도 그냥 국어만 보면 돼요. 맞죠? 있는 그대로 문장을 보면 됩니다. 열을 흡수했대요. 그럼 뭐예요? 흡열 반응이지.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맞죠? 어렵지 않다. 맞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을 질소기체로 변환시킨다. 즉 질소산화물 생겼던 이 질소산화물을 질소기체로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환경오염에 더 도움이 된다. 맞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거기에 좀 더 진전을 막을 수 있다.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디귿, 디젤 엔진에 요소수 넣어주면 대기오염 줄일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X의 전자배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자 X의 전자배치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바닥 상태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닥 상태 또는 들뜬 상태 또는 뭐 존재하지 않은 상태, 자연계 없는 상태 이런 거를 섞어놨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가보면요. 전자가 여기서 10개, 12개, 14개 있네요. 14개 있으면 너는 뭐예요? 무슨 원자? 전자 14개 14번 탄소가 아니라 규소. 그래.
탄소라고 말할 뻔했네요. 규소입니다. 규소 썼는데 탄소라고 말이 나왔어요. 규소다 맞죠? 탄소 같은 쪽이 나왔죠. 헷갈릴 뻔했어요. 규소입니다. 규소예요. 그래서 규소를 봤더니 얘는 아유 잘 들어갔어요. 너는 바닥 상태. 오케이 너는 바닥이에요. 동그라미. 자, 너는 어떻게 돼요? 아, 너 안 돼, 안 돼. 싸움 원리가 위배됐어. 싸움 원리가 위배됐습니다. 너는 들뜬 상태, 저는 들뜬 상태 별 표시한다 했습니다. 맞죠? 얘는 들뜬 상태. 다른 거는 만족합니다. 됐죠?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14족 원소이다. X가, 14족 원소. 규소다. 맞죠? 맞고요. 자, 니은, 가고 나는 모두 들뜬 상태 모두이진 않습니다. 얘는 바닥 상태 만족했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디귿, X는 바닥 상태에서 N 플러스 1이 4인 전자수가 3이다. 바닥 상태에서. 즉, 이 그림에서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요 그림, 가 그림에서 라고 말한다고 보면 되겠다. 맞죠? 가 그림에서 바닥 상태에서 N 플러스 L이 4래요. N 플러스 L 4. 그럼 N 플러스 L이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냐? 딱 보면 이거 있죠. 4S. 즉, 4 플러스 0이면 된다. 맞죠? 4 플러스 제로. 또는 뭐예요? 3 플러스 1 가능하다. 맞죠? 3 플러스 1. 3P 오비탈이다. 맞죠?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거 4S 없으니까 3P만 있겠네. 3P의 전자수 3개냐? 2개인데? 2개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쓰더라도 1S2, 2S2, 2P6, 3S2, 3P2로 해서 규소가 나온다. 맞죠? 3P2로 잡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안 주더라도 전자수가 2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림 있으니까 더 쉽다. 맞죠? 정답은 기억 1번만 맞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런 거가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평가원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본 몰 유형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T도식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이다. 오케이,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화학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피비 이꼴 몰수비예요. T도식 1기압 같은 온도, 같은 부피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비 이꼴 몰수비, 분자량 이꼴 밀도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몰비랑 비례한다. 그리고 즉 그거는 뭘 말하는 거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맞다. 자, 뭐라고요?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아요. 몰수비랑 같고 그것이 즉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랑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화학 반응식의 기억이 뭔지를 맞춰보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원자수 보존해보면 됩니다. 맞죠? 자, M equal C, CO3, CO3 있습니다. 이 밑줄 쳐가면서 보면 돼요. Na equal Na 있어요. OH, OH 한 개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요거 H 여기 있으면 되겠다. 맞죠? 여기 있으면 되니까 H2가 남았겠구나. 아하, 난 H2가 들어가네. 개수는 1이라고 그대로 보면 되겠다. 맞죠? 다 하나씩 있겠다. 맞죠? 되겠죠?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H 플러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2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기억이 물질 기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냥 H2, 즉, 기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해서 기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체라고 했네요. 이온이 안 된다. 맞죠? 기체라고 했으니까.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기체라고 했으니까 수소기체 H2라고 표시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맞죠? 좀 예쁘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자간 한쪽에다가 MWg을, 자, 뭘 했는지 잘 보세요. 이 금속을 Wg 넣고 다른 한쪽에다가 NaHO3야 물을 넣는다. 자, 여기 어떻게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반응시켜서 이런 식으로 보냈다. 이런 느낌이겠다. 맞죠? 그래서 발생한 기체 기억의 부피를 측정한다. 나에서 발생한 기체가 V리터래요. 아, 나에서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게 V리터다라고 했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 질량이 나왔습니다. 질량 나왔고요. 자, 몰하고 분자량 이런 게 생각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요. 여기 분자량을 딱 봤더니 M의 원자량, 분자량이 있다. 맞죠? 아, 그러면요. 이 Wg은 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분의 W 몰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Wg 몰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위에 개수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잠깐만 어두워져서 좀 밝게 해야겠네요. 자,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자, A분의 W, 몰만큼 있습니다. 근데, 자, 얘가 기체가 이것만큼 생성되었다, 맞죠? 이 H2가 기체가 생성되었다 했는데, 자, 보면요, 화학 반응식.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가 똑같네요.
개수 1이다 맞죠? 아 그러면 너가 a분의 w 몰 생겼으면 너도 a분의 w 몰만큼 생성이 되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a분의 w 몰만큼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V리터래요. 근데 V리터가 어떻게 된다? 위에 딱 봤더니 기체 1몰에 부여 24리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V리터 있으면요 얘를 바꾸면 된다 맞죠? 자 a분의 w 몰이 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기체 1몰이 24리터래요. 24리터. 그러면 A분의 W 몰은 얼마만큼 있어요? 얘는요, 몇 리터? 그대로 24로 곱해주면 된다, 맞죠? A분의 24W 리터만큼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맞죠? 그게 V네요. 다 구했습니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다, 맞죠?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은 CO2이다 틀렸고요. 자, 나에서 반응 후 용액은 염기성이다. 자, 염기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OH-이온이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칼리 금속, 통합과학 때부터 했지만 알칼리 금속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체의 특성인데요. 자, 요런 거 금속을 물에 넣게 되면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되어서 OH-이온과 H2-이온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OH-이온이 만들어지면서 그 수용액이 염기성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했죠.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염기성이다. 맞고요. 자, 디귿 A는 V분의 24W이다. 자, 반대로 V는 A분의 24W니까 역수해주면 A는 V분의 24W이다. 라고 해도 된다. 맞죠? 자, 넘겨주면 됩니다. 맞죠? 뒤집으면 돼요. 맞죠? 정답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주기 원소 XSZ와 수소로 구성된 분자 가하나의 구주식을 나타낸 것이다. XSZ는 COF 중 하나이고 가하나에서 XSZ 모두 옥대규칙 만족한다. 이주기 XSZ 옥대규칙 만족한다. 뭐 해야 돼요? CNOF 라고 해줘야 됩니다. CNOF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딱 봤더니 수소 4개 넌 C고요. 넌 어떻게 돼요? 넌 C가 되면요. 너는 뭐예요? 뭐 코프트 모양이다 맞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다 맞죠? 코프트인데 얘는 CO, HF 이렇게 되겠다 맞죠? 뭐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 전기음 성도는 Z, Y, X이다. 자, 일단 X, Y, Z를 좀 정리해봐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 항상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C, O, F입니다. 전기음 성도 Z, Y, X 순 맞습니다. 자, 니은 분자의 쌍극점 모멘트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는 무극성이고요. 얘는 극성입니다. 맞죠? 가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는 전기음 성도는 더 쌍극점 모멘트는 나가 더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디귿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무극성은 같은 것끼리 결합해야 된다. 맞죠? 같은 것끼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예요? 산화수법 문제, 산화수법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주어져 있다 맞죠? 그리고 기억 물어보는 게 가에서 산화제냐 환원제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고 니은 디귿이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그럼 기억은 산화 환원만 보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 아이고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요. 여기에서 여기로 갑니다. 맞죠? 여기로 가요. 그때 이렇게 넘겨준다. 맞죠? 산소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화수를 보면 제일 좋지만 그 연습을 하면 좋지만 그냥 우리가 실전적으로 빨리 풀려면요. 자, 그냥 산소가 합쳐지면 산화되었다라고 표시하면 된다. 맞죠? 그 산소가 합쳐지면 산소가 개수가 늘어나면 산화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맞죠? 이게 기본 정의잖아요. 맞죠? 산화수로 안 보고 해도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산화했어요. 너가 산화했다. 맞죠? 그러면 너가 환원됐겠다. 맞죠? 너가 산화됐어요. 그럼 너가 환원됐다. 맞죠? 그럼 O2가 환원됐으면 O2는 산화제예요? 환원제예요? 산화제입니다. 맞죠? 다른 애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에서 Mn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Mn을 보면 되겠다. 맞죠? 일단 여기만 지우고 조금만 확대해보고 요거 숫자를 조금만 더 줄여서 1로 해봅시다. 우리 칸을 적어야 되니까. 자, 편의상 좀 밑에 칸에 적을게요. 밑에 칸에. 여기는 우리 다 적어봅시다. 그냥 A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적어볼게요. 불, 2, 그 다음에 너는
마이, 마8, 마1 있으니까 뿔 7, 마1 해야 된다. 맞죠? 천천히 해볼게요. 뿔 1, 뿔 4, 뿔 2, 뿔 1, 뿔 2, 마이 0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맞죠? 됐어요? 다 됐죠? 자, mn의 산화수 어떻게 돼요? 뿔 7에서 뿔 4로 감소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소는 얼마예요? 하는 김에 다 해봅시다. 마 3만큼 감소해요. 됐다. 맞죠? 그리고 sn은 어떻게 돼요? sn 잘못 적었네요. 여기 아니라 표시를 잘못했네요. 요로 가네요. 어허, 나는 마 5만큼 감소합니다. 맞죠? 마 5예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럼 뿔 2만큼 증가한다. 맞죠? 색깔 좀 줘야지 잘 보이겠다. 맞죠? 마 5 너는 뿔 2만큼 된다. 맞죠? 개수비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뭐 개수는 앞에 추가로 개수 더 늘어나는 건 없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5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맞죠? 요렇게 그리고 그대로 뒤에서부터 넣어주세요 라고 했다. 맞죠? 제가 뒤에서부터 넣어주고 5, 1은 5, 1은 5 원자수 보존 2, 1은 2, 2, 1은 2 해주고요. 그리고 너는 8, 2, 8 이렇게 되고요. 산소 개수 마지막 확인하면 8개 딱 나오네요. 이렇게 풀면 된다. 맞죠? 사실 뒤에 줘버려가지고 이걸 줘서 너무 쉬워요. 이거랑 줘버려서 여기까지 다 원래는 미지수로 나옵니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자,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얼마냐? 3이 아니라 7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 나왔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요거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니까 요거요. 요거는 이제 SN, 그리고 여기 SN이 주석이잖아요. 맞죠? 주석이랑 망가니즈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요 화학 반응식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 놓으시고 반복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아주 신박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요런 게 이제 수특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향성도 좀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실은 공유 비공유를 그냥 잡으면 되는데 미지수로 줘서 이제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아이디어는 좋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그대로 공유, 비공유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 어렵지 않죠? 2점짜리고. 자, 현은 분자 가이스타에 대한 자료이다. 가이스타는 각각 HCN, NH3, CH2O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매칭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맞죠? 그럼 HCN 공유 몇 개? 4개. 그냥 여기 적어볼게요. 비공유 어떻게 돼요? 비공유는 N에 한 개 있다. 맞죠? 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맞죠? 계산법 제가 알려드렸죠? HC, 자, 이거 적어볼게요. CO, N, 그리고 F, H, 이렇게 있다, 맞죠? 그러면 공유는 1개, 4개, 3개, 2개, 1개 합니다, 맞죠? 아유, 순서 틀렸네요. CNO인데. 오늘 잔실수를 좀 합니다. 자, 3개, 2개. 오랜만에 강의를 찍어서 좀 실수를 좀 하는 것 같네요. 좀 이해해주세요. 자, 공유. 비공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비공유는 너는 빵개, 너는 빵개, 1개, 2개, 3개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풀면 된다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외적인 거는 고교 과정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려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애들. 요게 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거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그대로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NH3 어떻게 돼요? 공유 3개 되고요. 공유 3개, 비공유는 1개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CH2O는 어떻게 돼요? 공유 4개, 비공유 2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A랑 A 플러스 1 있으니까 가가 자동으로 NH3 들어가고요. 너가 3이고 너 4, 4 들어간다. 맞죠? 근데 4에서는 1, 2 적혀있다. 맞죠? 그럼 너가 1, 2 들어가야 된다. 맞죠? 그럼 너가 HCN 되고요. 너가 CH2O 되겠다. 맞죠? 그냥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다 1 들어가고요. 됐죠? 끝났습니다. 자, 기억. 다는 HCN이다. 틀렸어요. 다는 CH2O입니다. 자, 니은 A 플러스 B는 4이다. A 플러스 B는 4. 맞습니다.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결합각은 너는 NH3 어떻게 돼요? 107도. 나는요, HCN 180도. 틀렸습니다. 나가 더 큽니다. 정답은, 니은 2번만 정답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의 동위원소와 플루오린에 대한 재료이다. 요거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우리 맨날 외운 거 맞죠? 우리가 외우는 거 Cl 염소와 붕소, B는 꼭 외워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원자량과 저 존재 비율까지 2대8.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동위원소. 그렇죠? 요거는 밑에 문제 안 보고도 우리 해야 된다. 맞죠? 평균 원자량 10.8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평균 원자량.
딱 봤더니 밑에 니은에 맞다고 나오네요. 맞죠? 자, 기억. 분자량이 다른 BF3는 두 가지이다. 자, F는 플로리는 너밖에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3의 조합은 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B의 조합이 두 가지가 나오겠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B, 너랑 결합한 건 너랑 결합한 거 두 가지 나오니까 BF3는 두 가지 나온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맞죠? 아주 쉽습니다. 자, 디귿. 또 양성자수 또 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한다?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라고 했는데 얘는 원자량이다. 맞죠? 그러면 원자량 분의 1 곱하기 양성자수 해주면 된다 했다. 맞죠? 원래는 분자면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원자수 곱하기 양성자수를 해주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원자 나왔으니까 원자량 분의 1 곱하기 양성자수 해주면 된다. 맞죠? 근데 양성자수 동위원소라서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분자량 분의 1 그대로 얘 원자량이 11이고 얘는 10이다. 맞죠? 11분의 1 곱하기 얘는 양성자수 5.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된다. 맞죠? 근데 5가 약분이 된다.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1이다. 1보다 크다? 아유,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연득은 5번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빠르게 센스 있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한다 이런 거를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HCl과 NaOH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딱 봤더니 지금 HCl 어떻게 돼요? 산이다. 맞죠? 나는 염기이다. 맞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맞죠? 뭐로 표시해야 된다? 산은 산으로, 염기는 염기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맞죠? POH, 아유 너는 pH가 2야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pH 13, 너는 POH가 1이야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맞죠? 둘이 합쳐서 14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 맞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산은 산으로 표시해야 돼요. pH가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부피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또 뭘 더 알 수 있겠다. 맞죠?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맞죠? 얘는 돼요 0.01몰이니까 얘도 0.01 리터다. 맞죠? 0.01 리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다. 맞죠?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예,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몰 이렇게 되죠. 몰 농도죠. 맞죠? 이거 몰 농도니까 얘는 몰수는 얼마만큼 있어요? 몰은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된다. 맞죠? 둘이 곱하면 나온다. 맞죠? 10의 마이너스 4승 몰만큼 들어있겠다. 맞죠? 여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30 곱하면 된다. 맞죠? 그럼 얘는 0.1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이다. 맞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들어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기억. 가의 수소이온 농도는 0.01몰이다. 당연히 0.01몰 여기 있다. 맞죠? 0.01몰 맞고요. 니은 나이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양.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얘도 몰수가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다. 맞죠? 나가 염기니까 염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OH의 양은 0.003이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3이라면 되겠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가에다가 물을 넣어서 자 100ml로 만든 HCl이 pH가 4이다. 가에다 물을 넣었대요. 가에다 물을 넣어서 100ml 만들었다. 자, 요것만 보면 됩니다. 항상 핵심인 거. 어떻게 된다? 얘를 100ml로 만들었대요. 물을 넣어서. 그러면 어떻게 됐다? 10배 물 켰다. 그러면 몰 농도가 어떻게 된다? 몰 농도가 10배 물 켜진다. 몰 농도 10배가 커진다. 맞죠? 그럼 pH가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된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몰 농도가 10배 작아집니다. 그럼 pH는 1이 증가하겠다. 맞죠? 이해되시죠? 다시요. pH가 1이 증가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pH가 4가 아니라, 자, 다시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pH가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0ml에서 100ml 했어요. 부피가 10배 됐어요. 부피 10배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도,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된다? 10배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pH가 플러스 1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왜? 너가 10의 마이너스 지금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 pH가 1 증가해서 pH가 3이 되었겠다. 맞죠? 이해되시죠? 다르게 말하면 POH는 1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것까지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pH가 4가 아니고 pH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2주기 원자 ASD의 루이스 전자점식 나타낸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자, 보면요. A 한 개니까 리튬. 얘는 어떻게 돼요? 5개 있으니까 질소, 6개 있으니까 산소, 7개 있으니까 플로린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기억. A 고체는 전기동성이 있다. 리튬 고체만 있습니다. 금속 결합 원질입니다. 금속 결합. 전기동성이 있습니다. 보면 되겠고요. 니은 BD3에서 B는 부부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F3다. 맞죠? NF3. 자, F가 전기음성도 더 커요. 요렇게 갑니다. 맞죠? 그러면요. 질소가 더 전기음성도 작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디귿 분자당 공유 전자상 수 어떻게 돼요? B2D2, N2F2, C2D2, O2F2 딱 봐도 너가 더 커 보입니다. 맞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중심 원자가 더 발이 많아요. 그냥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상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다 볼 수 있지만 우리 처음 하시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릴 때 가쪽부터 그리고 중심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맞죠? 얘는 중심이 2개 있고 1개 이중결합 했으니까 총 4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O2F2 O 그려주고 FF 그려주면 발 2개씩 완성했다. 맞죠? 그러면 1개, 2개, 3개 있으니까 중심 단일 결합 총 3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전자선수 당연히 N2, F2가 더 크다. 정답은 기억낸 득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주기 원소 X세트로 구성된 분자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X세트 모두 옥대 규칙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풀었던 유형이랑 비슷합니다. CNOF 만 들어가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라 했어요? 분자식 있고요. 공유분의 비공유. 반대로 비공유분의 공유로 했네. 아, 뒤집었구나. 그럼 우리가 외웠던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맞죠? 그럼 너 숫자는 공유분의 비공유에서 넌 4가 되겠다. 맞죠? 넌 그대로 1이고요. 너는 A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1 그대로 있는 거 많이 외워주는 거 보면 되고요. 자,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딱 봤더니 뭐가 생각이 난다. 맞죠? 중심 주변.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중심 주변. 그럼 뭐예요? 1 나오는 거 CO2.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 공유분의 비공유 4. 어떻게 돼요? OF2.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야 돼요. 저 혼자 막 생쇼를 하는 것 같죠?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 코프2 원래는 2인데 뒤집었어요. 2분의 1.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다 외워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을 외워야 돼요.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다중결합 가에 있나요? OF2 없습니다. 단일결합으로 있어요. 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맞죠? 자, A는 2분의 1 맞고요. 디귿 공유 전자상 수 보면요. 공유, 가랑 나를 비교합니다. 가는 공유 2개, 얘는 공유 4개다. 맞죠? 가가 나의 2배가 아니라 나가 가의 2배여야 됩니다. 맞죠? 틀렸죠?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3점 처리치고 쉽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대로 따라가세요.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 아는 정보로. 자, 다음은 A에 관한 실험이다. A의 화학식량 40이다 라고 했는데 가에서 뭐예요? A 고체 4g을 보자마자 질량, 분자량, 몰 이렇게 가야 돼요. 뭐라고요? 4g 보자마자 질량, 위에 분자량, 몰. 질량, 분자량, 몰. 40분의 4, 0.1몰.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물에 녹여서 100ml 만들었다. 너가 0.1L. 그럼 0.1L, 0.1몰, 0.1분의 0.1. X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1몰에다가 25L에다가 물을 넣었대요. 자, 25L. 그럼 여기는 몰수가 얼마 있어요? 지금 0.1몰인데 0.1몰, 4분의 1로 줄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25몰이 들어있겠다. 맞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이런 만들었대요. 자, 몰수는 4분의 1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다? 몰 농도는 유지됐는데, 거기다 물을 넣었대요. 몇 배에 물 켰어요? 8배에 물 켰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자, 다시, 요걸로.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8배 물 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도는 8분의 1로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분의 1. 근데 너가 50이래요. 너 50이래. 50이래요. 그럼 50이면 어떻게 돼요? 0.05몰이 들어있겠다. 맞죠? 여기에는
여기에는 0.05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8분의 1 Vml를 혼합해서 0.3몰 200이 들어있대요. 얘는 어떻게 돼요? 0.2L로 곱해주면 곱곱곱 0.06몰이 들어있겠네. 그럼 너가 얼마 있어야 돼? 0.01몰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다. 맞죠? 0.01몰.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한 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된다.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하면 10이 돼야 된다. 맞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맞죠? 나누어주면 10이 되면 됩니다. 맞죠?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V는 80이 돼주면 되겠다. 맞죠? 80. 다 끝났다. 맞죠? 오케이,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보면요. X는 얼마? 1이고요. 자, Y는 8분의 1이고요. 곱하기 80 해주면 정답은 10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원자 A에서 E의 원자 반지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의 원자 번호는 각각 7, 8, 9, 11, 12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A에서 E의 원자 번호 각각 있대요. 그럼 뭐야? 그냥 각각 이렇게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잖아요. 원자 반지름.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7, 8, 9. 중 하나이다. 어우, 조심해야 되네요. 그대로인 줄. 자, 지금 봤더니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다. 맞죠? 근데 딱 봤더니 원자 반지름 요렇게 차이 난다. 맞죠? 그럼 너 요렇게 차이 난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주기와 2주기의 껍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3주기, 2주기 갈라놨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원크작입니다. 맞죠? 같은 주기에서 원크작이로 했으니까 제일 큰 거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렇게 돼야겠다. 맞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해야 돼요. 왜? 원크작이라 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원크작입니다. 같은 원리로 너는 어떻게 돼요? 제일 큰 놈, 질소, 산소, 플로린 순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원자 번호 큽니다. 오케이, 맞아요. 자, 잠깐만요. 잘못 매겼나? 아유, 그렇네요. B랑 A랑 비교했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잘못 봤네요. 산소. 질소는 산소가 아니라 산소는 플로린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바로 캐치해서 다행이다. 휴. 이게 옆에서 제가 답 맞는지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가거든요. 제가 풀어놓은 거 여기 종이 보면서. 근데 실수를 하면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오류나면 안 되니까요. 자, 원자 번호는 산소, 플로린 중에 플로린이 더 크다. 맞죠? 틀렸고요. 자, 원자가 던져가 느끼는 유효 핵자나 보면요. 유효 핵자나 U크크다. 맞죠? D랑 E. U크크, 유효 핵자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큰다. 맞죠? 그러면 D가 더 크다. 맞고요. 자, D가 제2 이온화 에너지 BC 중에서 어떻게 돼요? BC. 자, 그래프 그려보면 된다. 맞죠? 이온화 에너지. 자, BC 어떻게 돼요? 원래는 질소, 산소 이렇게 가다가 한 단계 넘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소, 산소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디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잘 정리하시고 실수하면 안 돼요. 저처럼 조심히 보시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합물 A, B와 C, D를 화학결합 모양을 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양이온의 반지름이 N가 양이온이 C, E가 양이온보다 큽니다. 자, 양이온 똑같아요. 양이온은 원크작입니다. 원크작. 양이온도 맞죠? 양이온의 반지름, 항상 반지름은 이온의 반지름, 원자의 반지름 모두 원크작인데 중요한 게 등전자 입자에서는 전체 범위에서 원크작. 우리가 지랄 원크작 그리고 피카 원크작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얘는 뭐예요? 지랄 원크작이에요. 요거 아닙니다. 지랄 원크작입니다. 질소부터 알루미늄까지 원크작입니다. 맞죠? 이렇게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현재 봤더니만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왔어요. 이가니까 뭐예요? 마그 너는 연결된 거 산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에요. 근데 원크작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크작 원자 번호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알루미늄이랑 나트륨 중에 뭐가 돼야 돼요? 나트륨이 돼야 돼요. 맞죠? 지랄 원크작이니까 원크작 됐으니까 나트륨이 돼야 됩니다. 맞죠? 나트륨 그럼 너는 플로린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되겠다. 맞죠? 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기억. CD는 전기전성이 있다. 액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성 있습니다. 자, 기억 어떻게 돼요? 1가 맞고요. 지금 음이온의 반지름 똑같아요. 원크작입니다. 원크작. 그러면 산소가 더 커야 돼요. 너가 더 커야 돼. 맞죠? 이게 왜요? 너는 8번이고 넌 9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은 3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우리 뭐예요? 중화적정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실험 과정. 자, 먼저 문제. 다음은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가 0.1몰 농도 NaOH를 비율에서 넣은 다음 꼭지를 잠깐 열었다 닫고 처음 묶음을 읽는다. 뭐예요? 너가 아는 놈이에요. 아는 놈. 아는 놈. 그럼 너는 몰 농도 구하니까 너가 모르는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놈. 우리 그렇게 했죠. 아는 놈, 모르는 놈을 체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피펫을 이용해서 아세트산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렌 이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 오케이. 자, 뭐라고요? 너를 여기다 페놀프탈렌 이용액 넣어놨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산이니까 너는 무색이었겠다. 맞죠? 무색. 처음에 무색이었다. 맞죠? 그래서 꼭지를 조금씩 열어가지고 잘 흔들어주고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뷰에서 꼭지를 닫고 나중 눈금을 읽는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 눈금, 나중 눈금 차이만 보면 된다. 맞죠? 그만큼이 들어간 용액이다. 맞죠? 그러면요. 자, 뷰에서는 특이하게 위에가 숫자가 작고 밑에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차이를 보면 된다 했어요. 맞죠? 그 차이가 둘이 빼주면 20ml 하면 되겠다. 맞죠? 20ml. 자, 그러면 NaOH가 들어갔다. 맞죠? NaOH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NMV는 NMV. 근데 여기는 가수는 N은 똑같다. 맞죠? MV는 MV 해주면 된다. 맞죠? MV는 MV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맞죠? 0.1 곱하기 20은 얘는 농도 몰라요. A 있다. 맞죠? 곱하기 얘는 10ml 넣었다 했죠? 10ml 넣었다 했습니다. 10ml. 그럼 너는 A는 어떻게 돼요? 0.2 끝. 다 풀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랜만에 해도 여기 화질이 살짝씩 흐려지네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기억. 다에서 삼각 플라스크 용액의 pH는 점점 증가한다. 자, 잘 보세요. 얘가 산성에서 점점 중성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pH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맞죠? 자, A는 0.05이다. 아니고요. 0.2가 되겠습니다. 맞죠? 0.2가 돼요.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 생성된 H2O의 양은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 맞죠? 실제 몰수 구하려면 얘를 부피를 바꿔야 돼요. 0.02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죠? 그럼 요거랑 곱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요. 0.1 곱하기 0.0이니까 0.002몰 되겠다.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무난했습니다. 요까지는, 요 16번 문제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시고, 잠깐 끊었다가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요게 이제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작년 수능보다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냥 간단하게 딱 알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줬어요. 왜? 너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작년 수능이 아니라 재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 벌써 재작년이에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1년이나 지났다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A의 원자량분의 B의 원자량이 7분의 8이다. 나중에 그냥 7, 8이라고 두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자, 표가 있는데 기체의 질량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 A, B의 몰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너가 5인이라고 해서 저는 5인 이렇게 적어주고 넌 4인이라 해서 4인이라 적어주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위에 적어주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몰이라고 했으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저는 뭐라고 활용했냐? 원자수 너가 몰이다. 맞죠? 너가 몰이에요. 자, 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너를 AN, 너를 BN 이렇게 두고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원자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B 남았죠. 그럼 5 더하기 2A분의 어떻게 돼요? B 5 더하기 A 남았죠. 그게 3분의 2 남았죠. 그러면 정리하면요. 싹싹 넘겨주면 3A 더하기 15는 4A 더하기 12 남았죠. 그럼 A는 A 넘겨주면 5 남았죠. 아하, A가 5입니다. 좋아요. 그럼 너 A 5니까 너가 5N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같은 원리로 밑에인 걸 풀면 됩니다. 밑에는 6이 남았죠. 근데 6에는 밑에는 A는 너밖에 없다. 맞죠? A는 그럼 너는 4분의 자, A는 생략했습니다. 그냥 A는 다 날린다 생각하고. 자, B는요, 어떻게 돼요? B는 4 더하기 2B 남았죠. 그게 6이네요. 그럼 너 24가 돼야 되네. 그러면 너가 얼마 해야 돼요? 20이어야 돼요. B는 10이 나왔습니다. 10N입니다. 10N. 금방 나온다. 맞죠? 다 나왔습니다. 몰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질량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립해주고 싶다. 맞죠? 뭔가 연립해주고 싶은 느낌이 들죠? 자, 원자량도 있네. 너로 그러면 연립을 해볼까? 너 원자량 잡아가지고 딱 풀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맞죠? 자, 한번 해볼까요? 색깔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 AB는 어떻게 돼요? AB 원자량은 제가 이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게 실제 원자량이라 해보고. 그럼 15 해주면 되겠다. 맞죠? 15. 그 다음 너는요? A to B는 어떻게 돼요? 14, 8이니까 2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요. 둘이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게 총 질량이다. 맞죠? 질량은 뭐예요? 몰 곱하기 분자량, 몰 곱하기 분자량이다. 맞죠? 그래서 해주면 됩니다. 너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는 75N 더하기 너 해주면 110N이다. 맞죠? 110N. 그러면 총 합계는 어떻게 돼요? 185N입니다. 맞죠?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37W래요. 그러면 W가 얼마만큼 가치야? W가 5N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정리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요. 자, AB 어떻게 돼요? AB가 4N입니다. 4N. 그럼 이게 또 15다. 맞죠? 15. 15고요. CB2는 모르니까요. 자, B가 얼마예요? 8이었다. 맞죠? 8 더하기 8이니까 두 개 있으니까 16이다. 맞죠? 자, 작게 적겠습니다. 16 더하기 N. C 이렇게 적어줄게요. 16 더하기 C. 됐죠? 맞죠? 그러면 65, 65래. 56W니까 56W 여기 대입해서 딱 해주면 여기 바꿀 수 있다. 맞죠? N으로. 그럼 얼마로 바꾸죠? 계산하면 280인가요? 맞죠? 제 암산 맞죠? 한 산 한 산 먹을수록 암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280N 맞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너는 60, 넌 60N 더하기 너는요. 160 더하기 10C 전체에 N이다. 맞죠? 그게 280이다. 맞죠? 그럼 너가 220이어야 된다. 맞죠? 220. 160 더하기 10C가 220이어야 돼요. 그럼 10C가 얼마야 돼요? 60이다. 맞죠? 그럼 C는 6이다. 됐습니다. C의 원자량 6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A 대, 우리가 적어주면 낫겠다. 맞죠? 헷갈리니까 A 대 B 대 C 비율은 7대 8대 6입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맞죠? 다 풀었다. 됐죠? 끝. 자, 기억됐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기체 분자수는 AB와 A2B의 수가 같다. 그렇죠. 너는 어떻게 돼요? ON만큼 들어있으니까 정답 맞다. 맞죠? 이걸로 맞습니다. 됐죠? 나에서 CB2의 A2B의 몰수 양이 2분의 1이다. 그렇죠. 잠깐만 딱 봤더니 아니에요. 너는 4고 너는 10이에요. 너는 어떻게 돼요? 5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잠시만요. 가에서 나에서네요. 아유,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가에서 나에서. 나에서만 본 게 아니라 가나를 갈랐습니다. 아유, 조심해야 되네. A2B의 양, 너 ON이고요. CB2, CBN이네요. 2분의 1 맞네요. 다 풀어놓고 틀릴 뻔. 맞습니다. 자, 디귿. B분의 C가 4분의 3입니다. 자, B는 어떻게 돼요? B가 8이고 C가 6이네요.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실수를 하는데 양해해주세요. 계산력이란지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형은 확실히 재작년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근데 이런 유형이 이제 트렌드가 돼서요. 고차가 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지금 나왔으니까 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기체 원자량 나왔으니까 원자량 연립해서 질량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흐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오피탈. 맨날 나오는 거다 맞죠? 정리해볼게요. 한번.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Z 전자 배치에 대한 재료이다. 오케이. 바닥 상태 확인했고요. 자, XZ 홀전자의 합은 6이다. 보자마자 저는 조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맨날 조합이라 봤죠? 자, 그러면요. 일단 될 수 있는 거 0, 3, 4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1, 2, 3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2, 2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맞죠? 2, 2, 2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SO비탈 수와 PO비탈 수의 B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거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요. 뭐가 생각해야 된다? 남학신 중에 하나이다. 나라고 적어야 되죠. 남학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오랜만에 어차피 다른 것도 풀어야 되니까 S오비탈 수, P오비탈 수 했는데 우리 P오비탈 수만 보면 돼요. 왜? S오비탈 수는 2주기에 2개, 3주기에 3개거든요. 맞죠? 이해되죠? 왜? 오비탈 수, S오비탈 수 뭐라고 했어요? 주기랑 같다 했다. 맞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린 P오비탈 수 외운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0, 0, 1, 2, 3, 3, 3, 3 3, 3, 4, 5, 6, 6, 6, 6까지 하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두 개 같은 거. 1대1로 나오는 거죠. 맞죠? Y가 1대1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2, 3, 3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러면 남학신 중에 하나랑 알 수 있다. 맞죠? 이해되죠? 남학신. 이 중에 하나이다. 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체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자, 우리가 비율이 s 오비탈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s 오비탈 수, p 오비탈 수 했을 때 s 오비탈 수가 2배 많은 거다 맞죠? z는 p 오비탈 수가 2배 많은 거다 맞죠? 그럼 그 상황을 보면 돼요.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인 거 가능하다 맞죠? 1 가능하네요. 3일 때는 1.5, 뭐 2일 때 4, 그거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3일 때는 2배인 거 찾으면 된다. 맞죠? 그러면 6, 6, 6, 6 이게 가능하겠다. 맞죠? 이해되시죠? 됐죠? 그러면 x는 자동으로 결정됐습니다. s는 뭐예요? 붕소입니다. 붕소는 붕소로 결정이 됐어요. 맞죠? 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봤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위에 봤더니 자, 붕소가 뭐예요? 1이다. 맞죠? 아, 그럼 너 잭기라고 너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B, 붕소밖에 안 된다. 맞죠? 그러면 너 홀전자 딱 봤더니 너는 1, 0, 2 중에 하나다. 맞죠? 근데 1, 2, 3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너 잭기라고 너밖에 안 되네. 너 탄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Z 어떻게 돼요? 그럼 홀전자 3개짜리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3개짜리 너네 오케이 인 끝났습니다. BCP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되죠? 이거 왔다 갔다 조합을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거 내공이 좀 빨리 푸는 게 이제 고3 정도 되면 고3 친구들 정립되고 되면 되는데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런 걸 잘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전으로 다 그냥 이제 정리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면 이제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이주기원선 두 가지이다. BC가 두 가지 있다. 맞죠? 맞고요. 자, 원자가 던져수는 X가 Y보다 크다. 원자가 던져수 어떻게 돼요? X는 3개, Y는 4개 남았죠. 틀렸네. Y가 더 커야 돼요. 맞죠? Z가 아니라, X랑 Y 중에 Y가 커야 된다. 디귿 보자마자 Z가 나왔어요. 디귿, 홀전자는 Z가 Y보다 크다. 홀전자 Z는 3개, Y는 어떻게 돼요? 2개.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마의 가장 어렵다고 하는 19번, 20번 두 개를 풀 건데요.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까다로운데,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한 거에 좀 변형됐고, 조금 어려워서 아마 19번이랑 20번 중에서, 특히 19번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다가 20번을 못 풀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난이도는 제가 보기엔 체감 난이도는 20번이 더 돼요. 근데 19번을 일단 풀다가 다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좀 체크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밀도 나온 것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맞죠? 우리 기출문제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단계를 항상 봐야 돼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는 순서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6단계 순서가 있어요. 많으면 7단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AA 있고 B가 EC가 있는 이런 반응식이 있습니다. 이 반응식에서 우리 순서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케이스 1번인지 케이스 2번인지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냥 반응시키는 겁니다. 맞죠? 케이스 1번. 그냥 패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지수가 몇 개 있습니다? 미정계수 1개 있어요. 미정계수 1개 있습니다. 그럼 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대로 몰수비, 개수비 그대로 가는 거 기준 변화를 쓸 수 있다 했죠. 맞죠? 기준 변화를 쓸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변화를 봐도 되고요. 또 변화 같은 거 이제 빅 변화, 그리고 스몰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맞죠? 그다음 자료를 해석해보면요. 자료에는 뭐가 있냐? 질량이 주어졌고요.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밀도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 밀도의 변화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라고 읽어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피라고 봤어요. 부피라고 봤어요.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질량은 고정이거든요. 질량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변화를 볼 겁니다. 변화를 보고 여기서 기준 변화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기준 변화가 잡히면 그거의 배수 관계를 관찰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이런 흐름으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볼 거예요. 자료 해석과 동시에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질량이 있는데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2네요. 그러면 B가 다 소모했겠어요? A가 다 소모했겠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만약에 A가 다 소모했다. 그러면 B가 부활해가지고 2가 됐나요? 안 되죠. 맞죠? 말이 안 돼요. 자체가 남은 반응물이라 했기 때문에 B가 다 소모했는데 내가 부활하고 2가 생겼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맞죠?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RPG 몬스터도 아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농담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날아가고 얘가 다 날아가겠다. 맞죠? 얘가 다 날아가고 얘는 어떻게 돼요? 4가 빠져야겠다. 맞죠? 4가 빠져야지
이게 된다 맞죠? 2가 남는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남은 거는 뭐예요? A가 다 남아있고요. 생성된 거는 C가 생성되었겠다 맞죠? 그럼 C가 생성된 건 얼마 돼야겠어요? 4 빠지고 1 빠졌으니까 5가 생성되었겠다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죠? 아 그럼 저는 여기서 뭘 잡을 수 있냐? 여기 적어볼게요. 자 여기 화학 분식 여기 종이 보고 적을게요. AA 더하기 B가 EC가 된다 맞죠? 그러면 넌 반지를 잡을 수 있고 반모를 잡을 수 있고 분자량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맞죠? 우리 반지를 얼마 했어요? 4대 1대 5다 할 수 있다 맞죠? 요 그림으로 변화를 봤습니다. 4대 1대 5. 그 다음 반모를 어떻게 돼요? 1대 2 그리고 너는 A 이런 식으로 된다 맞죠? 그럼 분자량 비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분자량 비 일단 B랑 C의 분자량 비가 나와요.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이거 정리하면요. 너가 2대 5 되겠다 맞죠? 이렇게 1대 2분의 5니까 2대 5다 맞죠? 너는 일단 좀 이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분자량 비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요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밑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찾으면 됩니다. 자, 밑에 똑같이 보면 4대 1대 5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4대 1대 5. 그럼 요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다 빠지겠어요? 너가 다 빠지겠어요? 너가 다 빠져야겠다 맞죠? 그래야지 4 빠지면 내가 2 빠지겠다 맞죠? 4 빠지면 1 빠지니까 8 빠지면 2가 빠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2가 남겠다 맞죠? 아유 딱 맞네 딱 맞아 됐다 맞죠? 이해되시죠?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너가 다 빠졌어요. 그럼 너가 2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가 B가 2 생성되었고 C가 얼마 됐어요? 10 생성됐다 맞죠? 오 C가 어떻게 되었어요? 요걸 보고 알 수 있다 맞죠? 뭐예요? 아우 큰 변화를 찾았습니다. 빅 변화를 찾았어요. 뭐예요? 변화의 양상을 알 수 있다 맞죠? 생성물의 몰수를 알아냈습니다. 생성물의 질량 또는 생성물의 몰수 2배가 일어났네. 2배 일어났다. 그럼 만약에 내가 1번을 기준 변화를 잡았으면 2번은 기준 변화의 2배가 일어났어요. 오케이 변화 2배 이렇게 알 수 있다 맞죠? 변화가 2배 있으면 몰수 변화도 2배, 질량도 2배 이동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지금 질량 2배로 일어났다 맞죠? 그러면 자 남은 거 우리 전체 기체의 밀도를 보면 됩니다 맞죠? 밀도. 자 밀도면요.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 7. 다음에 부피분의 질량이다 맞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게요. A. 이게 7D여야 돼 맞죠? 그럼 얘는요 부피가 얼마예요? 몰라요. B라고 잡고요. 나는 12 이렇게 잡으면 된다 맞죠? 그게 지금 7대 6이다 맞죠? 오케이 다시 A분의 7대 B분의 12가 7대 6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된다 맞죠? 식으로 쓰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곱하면 B분의 12 곱하기 7은 A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요. 약분되고 약분되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A는 여기는 여기 있는 개수 A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얘 전체 이제 부피를 찾으려고 이렇게 임의로 잡은 숫자입니다. 여기는 A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A는 B가 되겠다 맞죠? 됐죠? 그러면 부피 B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2배 있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여기를 부피를 예를 들어서 뭐라 해볼까요? V라고 해볼까요? V A가 V라고 하면요. B는 2V만큼 있었겠다. 맞죠? 부피가 2V 2배만큼 있었겠다.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랑 C랑 있고 B랑 C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B랑 C랑은 분자량 알고 있다. 맞죠? 분자량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뭘로 잡을 수 있어요. 뭘로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랑 매칭을 해볼 겁니다. 다시 자 쭉 넘어갑니다. 그럼 얘가 질량이 2예요.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해볼게요. 몰수가 왜? 2분의 2다 맞죠? 뭐예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너는 2가 1몰만큼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C가 10이니까 2몰이다. 맞죠? 맞죠? 5분의 10이니까 2몰만큼 있다. 맞죠? 그게 2V예요. 맞죠? 2V다. 맞죠? 그러면 몰수가 3몰이 2V니까 V는 얼마 있어야 돼요? V는 얼마 있어야 된다? 1.5몰 있어야 된다. 맞죠? 1.5몰. 1.5몰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C는 얼마야 돼요? C 여기 5가 1몰이어야 돼요. 맞죠? 1몰이어야 되니까 너는 몇 몰이어야 된다? 너는 0.5몰이어야 된다. 맞죠? 0.5몰. 아, 다 잡았어. 너 0.5몰이야. 2가 0.5몰이어야 돼요. 맞죠? 질량 2g이 0.5몰이면 어떻게 돼요? 1몰의 분자량은 4가 돼야 된다. 맞죠? 4. 그럼 너가 4네? 끝났습니다. 다 잡았어요. 그럼 4가 돼야 돼. 4대 2대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들어갈 숫자는 바로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되죠. 왜? 밑에 2배로 해줬다 맞죠? 2배 해줬으니까 너가 2 값이 나오니까 2 곱해서 4가 나와야 된다 맞죠?
그래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았죠. 자, 마지막. 우리 반응 전에 전체 밀도니까 밀도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다. 맞죠? 똑같아요. 자, 앞으로 그럼 들어가서 6이랑 1, 저걸 실제 값을 찾아주면 된다. 맞죠? 자, 2가 0.5였다. 맞죠? A가 2가 0.5였으니까 6은 1.5몰이다. 맞죠? 1.5몰. 어우, 좋아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 B는, 자, 2에서 1이 나왔다. 맞죠? 2에서 1이었으니까 너 0.5몰 맞아요? 맞죠? 2에서 1몰이었으니까 자, 1에서 0.5몰이다. 맞죠? 그러면 둘이 합하면 2몰이다. 맞죠? 2.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7이다. 맞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2분의 7, D라 해주면 됩니다. 맞죠? 2분의 7D. 그냥 X분의 Y가 2분의 7D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로 이제 값으로 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제가 비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얘와 얘 비율만 보면 돼요. 우리가 정한 숫자의 비율로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잡아주면 됩니다. 2분의 7 잡아주고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8이다, 맞죠? 8이면, 2에서 0.5니까 8은 4배 해주면 2고요. 넌 2고. 넌 4. 지금 파란색으로 적은 거 뭐 적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몰수, 즉, 부피 적고 있는 거예요. 부피, 맞죠? 몰수 적고 있는 거예요. 얘의 몰수. 자, 4니까 4배 해주면 2입니다.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다 풀었다, 맞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요. 여기 잠깐만 지우고요. 마지막 결론 땡땡땡.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예요? A는 2고요. 곱하기 X분의 Y예요. 여기 들어있는 요값만 측정해주면 됩니다. 저 3이다. 맞죠? 그러면 X는 2분의 7, Y는 3, 3분의 2분의 7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약분되면 3분의 7,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맞죠? 조금 까다롭다. 맞죠?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자, 뭐 했냐. 지금 변화를 보면서 한계 반응물을 보고 변화 양상이 2배가 일어났네 라는 걸 체크를 했다. 맞죠? 이런 거를 보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 나왔으니까 얘는 부피를 주는 정보구나. 이런 걸 캐치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밀도가 살짝 까다로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도 비율도 물어보는 게 부피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요거 정리하고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조금 요것도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풀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표는, 0.8몰 HX, 0.1몰 YOH, A몰 농도 ZOH2를 부피로 달리해서 혼합해서 이렇게 했다. 다 이온화된다. 오케이, 확인했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혼합을 할 때 각각의 이제 어떤 것이 혼합되었고, 우리가 볼 때 이제 지금은 이가가 들어가 있죠, 맞죠? 이가. 잠깐만, 제가 목이 좀 메어서. 자, 이가가 나왔다, 맞죠? 이가가 나오면요. 항상 기록을 해주고 잘 봐야 됩니다, 맞죠? 기록을 해주고 직접 표시를 해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맞죠? 이가가 있기 때문에. 일가 있으면 우리가 양양 이런 걸 보면 되는데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근데 얘를 몰처럼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몰처럼.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8몰 농도에 5다 맞죠? 5만큼 있어요. 그러면요, 밀리리터인데 그냥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했어요. 곱하면 너는요, 얼마예요? 자, 임의로 0.8 곱하기 5니까 어떻게 됩니까? 4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맞죠? 4.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4 적고요. 너는 0.8 적고요. 너는 4는 4가 아니라 3.2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임의로 잡아보자 이 말입니다. 항상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임의로 곱해서 그 숫자로 우리가 풀자라고 해도 됩니다. 맞죠?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A랑 X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비율만 확인하면 돼요. 비율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너 0.1몰이죠? 너 그럼 0.4다 맞죠? 똑같다 맞죠? 이거는 왜? 넌 1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0.6. 그 다음에 마지막은 ZOH2 하면요. 너는 OA다 맞죠? OA. 너는 OA인데 옆에는 어떻게 돼요? OH는 2배가 생성됐다 맞죠? 2배니까 10A. 너는 OA. 그 다음 넌 10A. 너는 6A. 너는 12A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의 합 상대값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비교만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저는 실험 1과 실험 2를 계산한 다음에 서로 비율이 5대 3이라고 풀면 됩니다. 맞죠? 근데 몰 농도로 계산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몰 농도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뭘 나타낸 거다? 몰이에요. 몰.
왜? 부피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부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부피를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5, 5, 10이다. 맞죠? 아하, 너는 어떻게 돼요? 몰. 여기 들어있는 모든 음이온의 몰로 풀 거예요. 저는 밑에 있는 칸 요거 한 개 더 만들어서 요거를 풀 겁니다. 요거를 풀 거예요. 요거를 풀 거예요.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얘는 50. 상대가 50이다. 맞죠? 얘는 둘이 곱하면 30. 부피 똑같다. 맞죠? 5 대 3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는 음이온을 변화를 어떻게 양상이 되었는지 우리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하면서 누가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맞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판단해야 돼요. 찍는 게 아니라 항상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찍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세요. 자, 실험 1과 실험 2를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러면요. 1번이랑 2번 중에서 일단 우리 합리적 가능성으로 봤을 때 2번은 염기성 용액이 더 많이 들어간 거 맞죠? 산이 5분의 1로 줄어들고 염기성이 4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너는 산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염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염기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으로 맞다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너 염기야. 그럼 너가 염기라면 산이 다 없어져야 돼요. 맞죠? 산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럼 너가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산이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만큼 있어요? 너랑 반응해서 0.8 날라가는데 0.8 다시 더해준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이다곱식이 정립된 거다. 맞죠? 다시 뭐라고요? 자, 10a 더하기 0.4 10a 더하기 0.4에서 빼기 어떻게 돼요? 빼기 0.8이 들어가야 돼요. 빼기 0.8몰만큼 빼야 돼요. 왜? 산이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반응해가지고 물을 생성했거든요. 그럼 0.8이 빠져야 되죠. 근데 0.8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본전이 남았죠. 즉, 이다 법칙. 10a 더하기 0.4 두 개 다 맞죠. 10a 더하기 0.4다 맞죠. 너가 둘이 그러니까 빠지고 더해졌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얼마 있어요? 10a 더하기 0.4만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우리 음이온 먹으면 된다. 맞죠? 음이온만. 음이온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X, 요 음이온은 뭐예요? 발자 이온이 아니라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해줘야 된다. 맞죠? 무조건 더해야 돼요. 자, 여긴 이쪽 어떻게 돼요? 요거는 무조건 더해야 되는 숫자고. 자, 그 다음에 너랑 너 중에서 누가 있냐? 너가 산이라면, 염기라면, 이란 걸 두 개를 가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저는요, 얘가 산이라고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크로스로 나올 문제가 많다고 했죠. 근데 염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염기라고 가정해 보고 모순 나오면 돌아가면 되니까. 자, 염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처음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론 더 말하면요. 자, 염기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10A가 염기니까 다 먹어야 돼요. 10A가 4를 먹어야 됩니다. 맞죠? 10A가 4를 먹었어요. 너가 먹었어. 너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가 더해지도 그럼 10A가 남겠네. 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0A가 5고 10A 더하기 0.4가 3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백 시켜.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그럼 너는 연기가 아니라 산이야. 이렇게 바로 체크가 된다. 맞죠? 체크아웃 된다.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산이니까 반대로 10A를 잡아먹었어. 너를 잡아먹었어. 이렇게 되겠다. 맞죠? 너가 다 소모됐겠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에서 10A가 빠졌어요. 10A 다 빠졌어요. 10A가 다 소모됐으니까 너는 남은 게 너밖에 없어요. 4밖에 없네.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하면 4 대 10A 더하기 0.4는 5 대 3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정리하면 50A 좀 지워졌네요. 자, 좀 풀어졌는데 잘 보이나요? 자, 50A 더하기 2는 10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50A는 어떻게 돼요? 10이 남았죠? 아하, A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 0.2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맞죠? A가 0.2, A가 0.2몰 했습니다. 마지막 X만 구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0.2니까 여기 적어주면 된다. 맞죠? 아유, 칸 집어넣으면 1.2, 여기는 2.4 이렇게 되겠다. 맞죠? 두 배 있으니까 맞죠? 됐죠? 정리해보면요. 모든 음이온의 몰수부터 구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몰수는, 자, 2.4, 0.6, 3.2 있으니까요. 3.2. 자, 요거랑 이렇게 세 개 비교하면 된다. 맞죠? 요거 비교하면 된다. 맞죠? 근데 요게 다 소모됐네. 다 잡아먹혔어. 그럼 너만 남았겠다. 맞죠? 넌 3.2만 남았다. 맞죠? 3.2만 남았는데, 거기 부피 곱하면 된다. 맞죠? 부피를 곱해야 돼요. 아니죠. 반대로 부피를 나눠줘야 된다. 맞죠? 부피를 나눠줘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자, 3.2니까. 자, 부피가 얼마예요? 10인가요? 16이네요. 16입니다. 부피를 16. 부피를 곱했는 값이 이게 나와야 되니까, 맞죠? 3.2니까. 자, 그러면요. 너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비율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 나왔어요? 4가, 그러니까
음이온의 몰 농도죠. 그게 몰 농도를 보기 전에 우리 뭘로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4가 50이었어요. 4가 50이었어, 맞죠? 4만큼의 이온수가 50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몰 농도를 안 볼 거예요. 몰 농도는 나중에 할 거예요. 몰수부터 혹은 몰 농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요. 4가 50만큼 있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3.2라면 얘 몇 배 해준 거예요? 지금 몇 배 해준 거야? 5분의 4배 해준 거다. 맞죠? 그럼 너는 40이 나와야 돼요. 42 맞죠? 그럼 40이에요. 3.2만큼 있는 게 실제 음이온 몰수 상대값으로 40을 차지하는 거예요. 맞죠? 5분의 4 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x는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요. 얘가 부피를 나눠준 값이 x 들어간다. 맞죠? 왜냐하면요. 여기 30이죠? 30이니까 여기 3 나왔으면 10배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다. 맞죠?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연산으로 40 나누기 얼마나 해야 돼요? 16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3.2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말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정리하면요.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요. 4로 나누면 8로 나눠도 되나요? 8로 나누면 2분의 5인가요? 아유, 정답은 2분의 5. 아이고, 2분의 5네요. 자, x는 2분의 5입니다. 자, x가 2분의 5니까 어떻게 돼요? a는 얘는 이렇게 하면 5분의 1이 나왔죠. a가 5분의 1이 나왔죠. 그럼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따라서 결론은 노트북 꺼지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5분의 1 곱하기 2분의 5 해주면요.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정리되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가장 키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는 1번과 2번 산연기를 추론을 한 다음에 산연기를 서로 비교해서 몰수를 측정해서 한 다음에 A를 몰 농도 구해주고요. 이제 서로 누가 이제 다 빠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알짜이온과 구경구이온 누가 남았는지 누가 사라졌는지를 체크해주고 그걸 역연산해서 A를 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3번으로 여기 넘어갈 때 우리가 실제로 구했던 여기는 몰수, 요 상대값 몰수를 통해서 다시 부피로 변화시켜주는 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 작업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과정. 그러니까 요거를 왜 구했어요? 우리가 음이온을 몰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로 풀었기 때문에 몰을 구해주고 몰 농도로 다시 역연산에서 넘어가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요, 이제 계속 모의고사 업데이트 할 테니까, 자, 이런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모의고사 다 촬영하고 나면요, 그거 이제 다, 유형별로 모아서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월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1등급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